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이명웅 씨의 마이 리틀 히어로 3화의 세 번째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메뉴는 소고기다. 영웅이랑 함께 장 보러 가요." 뭐 이런 제목입니다. 자, 이명웅 씨가 LA의 한 마켓에 들어갑니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도 앉아 있고 무언가를 먹을 수도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커피 앤 도넛입니다. 커피도 팔고 도넛도 팔고, 또 이쪽은 피자를 파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명웅 씨의 시선은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자, 어디를 갈까요? 이쪽으로 가는가 했더니 이명웅 씨가 갑자기 팍 틀어서 이쪽으로 걸음을 돌립니다. 점점 윤곽이 드러나는 가게. '아하, 여긴가?' 이명웅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딘가로 가까이 가죠. 영웅이가 사랑하는 소고기로 가득한 파머스 마켓 정육점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정육식당은 아닌 것 같고, 말 그대로 여기 나온 것처럼 정육점 같습니다. 고기를 파는 곳이죠. "와, 사장님들이 멋있어." 이렇게 목소리가 들립니다. 자, 뭐가 멋있다고 하는 걸까요? 이렇게 딱 유니폼처럼 옷을 맞춰 입죠. 맞춰 입었죠. 임영웅 씨 이렇게 이 안을 들여다봅니다. 고기를 딱 보는 거죠. 소고기에서 눈을 못 뗀 소고기가 진열되어 있는 진열장 안을 계속 임영웅 씨가 허리를 굽혀서 바라봅니다. "안심을 줄로 묶어 놓은 게 아니라 베이컨으로 묶어 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사실은 안심, 등심 뭐 이런 거 잘 구분 못 해요. 채끝살 등등, 뭐 새우살, 소고기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산림 구단이신 분들은 안심, 등심 딱 모양만 봐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모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임영웅 씨가 소고기 매니아로 알고 있는데 진짜 딱 소고기 모양만 보고 안심인 줄 알았구나. 왜냐면 아무리 들어봐도 안심 뭐 등심이 써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고기의 태만 보고도 임영웅 씨가 안심인 걸 알아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베이컨으로 묶어 놨다 이야기해서 제가 또 보니까,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여기 이게 베이컨이거든요. 정말로 이 안심을 베이컨으로 묶어 놓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안심을 구분 못해 가지고 베이컨으로 묶어 놓은 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임영웅 씨가 인제 이걸 보면서 '베이컨으로 묶어 놨다. 야, 퀄리티가 정말 다르구나.' 왜냐면 이 베이컨 한 조각도 한국에서는 꽤나 가격이 비싸거든요, 이 생베이컨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임영웅 씨가 이걸 딱 한눈에 알아보더라고요. 너무 신이 난 나머지 계속 임영웅 씨가 설명을 합니다. 자, 고기 마니아로서 미국의 고기는 어떻던가요? 질문이 나왔죠? 일단 소고기 가격이 정말 쌉니다. 크고 많고 싸고, 그렇다고 또 맛이 없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질리도록 소고기를 먹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임영웅 씨 역시 한우 사랑입니다. 소고기는 그래도 한우죠, 한우. 엄지손가락을 착 지켜 세웁니다. 자, 여기 또 인제 임영웅 씨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요리를 이렇게 스테이크를 해 먹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안심을 안심 바깥쪽을 베이컨으로 쌌잖아요.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컨, 외부를 싼 베이컨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스테이크를 해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버리지 않겠죠?" 이러면서 "신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꼭 기억했다가 사 먹으러 오겠다." 이런 이야기로 이번 세 번째 선공개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자, 정말로 이 영상을 보면서 임영웅 씨가 얼마나 고기 마니아인지, 이 고기의 겉면만 봐도 이 부위가 어디 부위인지 척척 알아내는 고기 박사다. 이런 점을 저는 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콘서트가 전 세계를 향해 성장하려면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자, 이명웅 씨의 마이 히어로가 방송이 되고 있다. 자, 마이 히어로 2화에서는 임영웅이 LA 공연을 준비하고 마침내 무대에 서서 관객과 하나가 되는 모습이 공개가 됐다. 그러면서
공연 리허설을 들어서기 위해서 돌비 극장에 들어서는 임영웅은 만감이 교차한 표정이었다. 트롯 가수 출신으로 돌비 극장에 단독 공연을 여는 가수가 몇이나 될까? 이분은 아예 트롯 가수 출신이라고 몫을 딱 명시하고 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임영웅 씨가 그 마이크 부블레의 All of Me를 불렀잖아요. 그리고 아이브의 After Like 춤을 췄다. 그리고 팬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도입부에는 미국 공연의 벅찬 감동과 의미를 털어놓고 곡과 곡 사이에는 팬들과 소통했다. 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심정인지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월드 투어만 남아 보인다 임영웅이. 그리고 충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임영웅을 응원하는 팬으로서 콘서트의 글로벌한 진화를 염원하는 리뷰어로서 아쉬움이 드는 순간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공연의 구성을 얘기하는데 그동안 많은 국내 가수들의 직관을 봤지만 한국 가수들의 유난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팬을 향한 소개나 팬과의 대화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트로트 가수들이 주로 하는 디너쇼, 식사와 공연을 같이 하는 것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팬 서비스가 투철하다 보니 빚어지는 현상이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있지만 첫 번째, 상세히 설명하고 팬의 감정을 일일이 어루만진다. 때로는 노래보다 말이 더 많다고 느껴질 정도다. 임영웅의 콘서트도 팬과 소통 시간이 길었다. 무대에 처음 와보는 소감, 멀리서 응원와주는 팬들에 대한 감사함 두루 버무려졌다. 그러나 이건 국내 디너쇼에서 하면 된다. 해외 공연이라면 가창과 멘트 준비를 철저히 안배해야 된다. 그러면서 밥 딜런이 얘기했습니다. 밥 딜런이 한국 공연을 와서 2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앵콜곡을 부른 다음에서야 한국 관객에게 땡큐 코리아 이렇게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공연을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가수들의 무대와 우리나라 가수들의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가수가 굳이 밥 딜런의 공연을 따라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K컬처, K뮤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데 이런 순간에 굳이 밥 딜런을 예를 들어 가며 그의 공연처럼 좀 우리도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관객과의 소통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게 옛날 트로트 가수 디너쇼에서나 많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또 어떻게 보면 임영웅 씨를 트로트 가수로 국한지어서 또 평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불쾌함이 들었습니다. 앞에도 이분이 트롯 가수 출신으로서 돌비 극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전제를 깔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디너쇼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아니, 팬과 가수가 소통을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가수와 팬은 언제 소통할 수 있습니까? 팬들은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듣고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가수가 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팬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뭐가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임영웅 씨를 트롯 가수라고 국한짓고 꼭 굳이 여기서 하지 않아도 될 디너쇼에서 두드러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분의 어떤 편협된 사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밥 딜런이요? 밥 딜런은 도대체 언제 데뷔한 가수입니까? 요즘 한국을 내한하는 해외 가수들도요. 국내 팬들과 굉장히 많이 소통합니다.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소통의 시간도 갖고 팬들과 스킨십하는 시간도 많이 갖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지 저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음악적 스펙트럼이다. 뭐냐면 임영웅 씨가 9시 뉴스 나와서도 뭐라고 얘기했죠? 팝이나 힙합 같은 장르에 도전할 계획이 있냐라는 질문에 그런 느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더 많은 세대, 더 많은 팬들과의 교류를 염두에 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분이 뭐라고 그래서 실제로 임영웅은 많은 장르에 도전했다. 그리고 폴라로이드 런던 보이를 통해서 트로트 대신 세련된 록과 포크 장르를 실험했다. 그러면서 모래 알갱이도 발라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지만 음악적 다양성이 임영웅의 브랜드와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는데 약이 되는지는 고민해 봐야 된다.
팝과 록, 댄스, 발라드로 장르를 넓히면 새로운 도전이 되겠지만 임영웅이 가지고 있는 한의 정서가 사라질까 우려된다. 임영웅의 가장 큰 강점은 감미로우면서도 절제된 보이스 애절함, 마음을 후벼 파는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마치 발라드, 힙합, 락 이런 다양한 장르를 부르면 임영웅 씨의 고유의 장점인 한의 정서, 한의 정서라는 표현도 우리는 퍽하면 한의 정서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한의 정서입니까? 그리고 임영웅 씨가 바람이나 보랏빛 엽서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부를 때 극대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좀 많이 더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충분히 부른 다음에 이런 곡을 불러야 된다. 폴라로이드나 런던보이나 이런 다양한 장르들은 그 이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영웅 씨는요. 정말로 각 장르를 너무 잘 소화하잖아요. 한의 정서를 바탕으로 한 트로트 계열의 음악을 잘 부르는 게 아니라 발라드면 발라드, 팝이면 팝, 힙합이면 힙합 못하는 장르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임영웅 씨의 발목 잡는 이런 주장을 굳이 해야 되겠는지 저는 또 모르겠습니다. 또 셋째는 해외 진출 단계라고 합니다. 임영웅 씨 해외 진출은 다소 성급한 감이 있다. 아무나 설 수 없는 돌비 극장에 공연을 했지만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것과 해외 진출은 완전 다른 개념이다. 임영웅 씨는 국내 활동을 더 많이 충분히 하고 해외로 나가도 늦지 않는다. 심금 올리는 곡이 더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심금을 올리는 곡이 더 많이 나왔으면 더 좋다. 그 이후에 해외로 나가라. 임영웅 씨의 심금 올리는 곡이 정말 많거든요. 현재 국내 시장에서도 임영웅 씨가 거의 뭐 음원 1인자, 앨범 판매 1인자로 등극했는데 국내에 한정 짓고 국내로 좀 더 충분히 활동하고 해외로 나가라는 것은 얼마나 편협된 사고인지 모르겠습니다. 뉴진스라는 그룹이요. 발표하자마자 미국 진출했습니다. 빌보드 시장을 진출했습니다. 빌보드를 장악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근 가수들은요. 국내 진출과 동시에 해외 진출을 동시에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영웅 씨만 굳이 국내 활동을 더 하고 해외에 진출을 해야 될 명백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기사를 읽고 여러분들 동의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저는 하나도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 이렇게 편협한 이런 글을 좀 읽다 보니까 조금 안타깝네요. 뭔가 잘못된 시선과 사고방식에 가로잡힌 그런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는 지금까지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